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410년 영락 8년 평양군 조대림 등을 북경에 보내어 명나라의 북벌 성공을 진화하다. 평양군 조대림 참제의정부사 윤사수를 보내어 북경에 가게 하였다. 한상경이 요동에 이르러 5월 20일에 방강한 조수를 기록하여 보냈는데 조수는 이러하였다. 원나라 운조가 끝난 뒤에 사해가 모두 어지러워졌다. 하늘이 우리 태조 고황제를 명하여 중화의 이적을 통일하게 하였으니 넓은 하늘 아래 온천하가 신첩이 아닌 것이 없다. 오직 호고의 남은 무리가 사막으로 나누어 도망하여 구차하게 살기를 도모해 살육과 역치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였다. 짐이 대통을 이어받아 환구를 무마하여 다스리며 뜻이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있어 오직 미치지 못할까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그 편안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무릇 부육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교화 안에 들어왔으나 오직 이 자노만이 흉악을 부리어 교화를 거부하였다.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무마하였으나 문득 구금하여 죽였다. 지난날에 변장이 그 부속을 잡았으나 그 부모 처자가 있는 것을 생각하여 모두 석방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사신을 시켜 호송하게 하였는데 저들의 늑대 같은 근성이 변하지 않아서 다시 신사를 죽였다. 음흉한 것을 샀고 포악한 짓을 자행하여 더욱 도둑질을 방자히 하였다. 그리하여 신인에게 원망을 샀으니 실로 하늘이 죽이는 것이다. 포악을 막는 군사가 해수를 위로하였다. 드디어 친히 육군을 거느리고 가서 정벌하여 곤란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고 항복하여 복종하기를 편안히 하였다. 5월 13일에 군사가 알란하에 이르러 호구 보나 실리와 만나 싸워 곧 이를 패퇴시켰다. 달아나는 것을 쫓고 패퇴하는 것을 쫓아 번개처럼 쓸고 우레처럼 내몰았다. 보나 실리가 도망하기에 여념이 없어 겨우 7기만으로 도망하였다. 말, 낙타, 소, 염소, 생구를 수없이 얻고 그 나머지 항복하여 복종하는 자가 서로 잇따라 이름으로 마침내 안모하고 양과 말과 양식을 주어 각각 생업에 편안하게 하였다. 수백 년의 싹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천만리의 더러운 냄새가 이로 말미암아 씻어졌다. 이에 산천에 봉하고 군사를 떨치어 회군하였다. 외방이 없이 모두 포용하여 널리 일시의 인을 베풀고 무집하는 것이 방도가 있으니 길이 만년의 다스림을 즐기리라. 이에 조대림을 보내어 표전을 받들어 진화하게 하였다. 보나 실리는 명대 초기에 몽고의 타타르부 출신의 가한 영락연간에 명에 침입하였으나 성조 영락제에게 패퇴되었다. 그 후 오이라이트 부에게 피살되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제주에서 진상한 말 600匹를 전라도에 두고 백성들의 무역을 허락하다. 반값으로 감하여 백성에게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진헌말을 마음대로 바꾸어 준 박희중과 최진성을 귀양 보내고 직첩을 거두다. 이조정랑 박희중을 순천부에, 예조정랑 최진성을 영안군에 귀양 보내고 모두 직첩을 거두었다. 사여군 부사 최우는 외왕부처하였다. 유겸이 북경에서 돌아와 말하였다. 박희중, 최진성이 전마별감으로 의주에 이르러 역환마피를 점고하여 보내는데 의주 덩치의 군민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주인할 좋은 말과 군민의 나쁜 말을 바꾸어 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우는 압송간저 요동으로 가서 말 한 피를 의주 백호에게 바꾸어 줬는데 요동 도사에 이르러 일기군에게 발각되어 뇌물을 주고 면하였습니다. 이 일을 순금사에 내려 사실을 조사하게 하니 박희중이 바꾼 말은 24필이고 최진성이 바꾼 말은 22필이었는데 작물로 계산하면 차명에 해당되었다. 최우는 작물을 계산하면 장 80대의 도 2년에 해당되었는데 임금이 모두 경한율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고 왕사 무학에게 시호를 내리고 병계량에게 그 비명을 짓게 하다. 예조에 명하여 고 왕사 묘음존자에게 시호를 가하고 또 예문관 제학 병계량에게 명하여 비명을 짓게 하였다. 묘음은 곧 무학이다. 상왕이 존경하고 신뢰하여 극력 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태조의 배향 공신을 조준, 조인욱, 이화, 이지란 등으로 정하다. 의정부에서 의논을 모아 태조의 배향 공신을 조준, 남은 조인욱이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의안대군 이화는 태조에게 공이 있는 사람이고 천해백 이지라는 젊을 때부터 수종하고 또 공이 있으니 이 두 사람도 배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성승린이 아뢰었다. 개국할 때 공이 있고 없는 것은 주상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신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감히 이동이 있겠습니까? 조영무가 대답하였다. 이화는 왕친이고 이지라는 원종인데 모두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국의 공으로 논한다면 두 사람의 배식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윤이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모두 배양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하윤의 의논을 따랐다. 또 김사영을 배양하는 것이 어떠냐 마땅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하윤에게 물으니 하윤이 말하였다. 인군이 신하에게 물으면 신하는 감히 바른 것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사영은 공이 없으니 배양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또한 아뢰기를 김사영은 가문이 귀하고 현달하며 심지가 청구하기 때문에 태조께서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본래 개국의 모회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또 모든 처치를 한결같이 조준만 따르고 가타부타 하는 일이 없었으니 배양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참여하지 못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남은이 비록 개국한 큰 공이 있으나 서울을 끼고 적장을 해치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전하의 자손만대의 원수입니다. 어찌하여 종묘에 배양하여 혈식하게 하려 하십니까? 임금이 옳게 여기어 남은의 배양을 정지하였다. 하윤이 아뢰기를 조박이 개국의 의논에 참여하였고 뒤에도 공이 있었으니 배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였다. 네 사람이면 족하다. 어찌 반드시 5사람이어야 하는가? 조박 같은 자를 어찌 배양하겠는가? 임금이 말하기를 부묘한 뒤에 건원릉의 조석 저는 마땅히 예문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대언에게 이렀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사라는 것은 소인에게 다행이요 양민에게 손해가 심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경사가 부묘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내가 유지를 내리고자 한다. 사유의 은전을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임금이 말하기를 산대 나래는 신주를 위한 것이라면 가하나 만일 과인을 위한 것이라면 제패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부묘의 의절은 만세의 법이고 길래의 성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없사오니 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근신에게 일렀다. 명일에 부묘를 할 터인데 만일 상당군을 논핵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경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김동계가 골간 올정앞 지휘 두 칭계를 데리고 오다. 지휘 두 칭계 등 7인을 데리고 왔다. 내신에게 명하여 서상상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두 칭계 등이 모두 토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문소전에 나가 담제를 행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단복 차림으로 문소전에 나아가 담제를 행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정부에게 명하기를 무릇 대소 제향에 만일 한 가지 일이라도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혹시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매우 미편하다. 이제부터 행향사가 제사전에 진설한 것을 점거하여 보아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사에게 말하여 고찰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정부는 마땅히 교지를 받아 시행하라 하였다. 제사가 끝나며 황궁하였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조복을 갖추고서 진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남은 슬픔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상이 끝나면 조화를 받는 것은 예의 큰 것이니 패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이에 허주화를 베풀고 행례하고 물러갔다. 공주, 판관, 정주가 충청도 도관찰사, 도절제사, 수령의 담제, 예성의 할애하는 전을 받들고 기일에 앞서 서울에 이르러 예골하여 숙배하는 임금이 대언에게 일렀다. 부묘한디의 하전이 태조를 위한 것이라면 패할 수 없지만 이 예는 나에게만 하는 것이니 때가 바야흐로 농사딸이라 마땅히 권도로 정지해야 한다. 내가 근자의 수완을 근심하느라 명령은 못하였다마는 너희들이 왜 자세히 그 패단을 진달하지 않고 수령이 올라오게 하였느냐. 허주아는 행례시에 임금이 골하게 될 때 그 대신에 설치하던 빈 어주아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두 칭계 등을 접대하다. 다시 대궐에 나오니 명하여 서상상에서 먹이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대문에서 비기 계기를 빌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폭풍이 불고 큰 비가 내리다. 도성에 물이 넘쳐 종로에서 흥인문까지 사람이 통행 못하다. 전달에는 오래 가물고 이달에는 어무가 연일 계속되었는데 이날에는 아주 심하였다. 도성에 물이 넘쳐서 종로 동쪽에서부터 흥인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엄녀의 재앙이 지극하다. 신이 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가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실로 염려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사한 황희의 탄핵으로 전 길주도 찰리사 연사종을 함주에 기양 보내다. 대사한 황희 등이 상언하였다. 전 길주도 찰리사 연사종은 직책이 한 방면으로 오로지 맡아서 적을 제어하고 도적을 토벌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자입니다. 지난번에 야인이 변경을 침노하여 수신을 죽이고 두 번씩이나 도량을 자행하여 경원을 포위 공격하여 그 형세가 장차 함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사종으로서는 마땅히 길을 배로 달려 군사를 전진시켜 토벌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일찍이 생각하지 않고 핑계를 끌어대어 두려하여 성명을 보존하기를 도모하였으니 위태한 것을 보면 생명을 바치는 의리에 있어 어떻하겠습니까? 하물며 경호는 능침이 있는 곳이므로 더욱 중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구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이 물러간 뒤에 또한 마땅히 많은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 위신을 보이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한데 경성에 물러가 주둔하고 끝내 군사를 전진시키지 않아서 적세가 더욱 덜치게 하였으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운이 봉이되면 경성에 도류하여 곧 구원하지 않고 용성이 침략당하면 길주에 물러가 주둔하여 적의 예봉을 피하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밝게 법에 의해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훈신인 영구로 인하여 이를 내버려두고 묻지 않아서 상벌이 중도를 잃었으니 신등이 마음 아파하는 까닭입니다. 청컨대 밝게 그 죄를 바루어서 후례를 징계하소서. 전 경험 병마사 곽승우는 그 직책이 중한 번진을 담당하였으니 적이 오면 죽기로서 지키고 힘써 싸워 성읍을 보존하는 것이 직책인데 도리어 이를 버리고 해도로 들어가 먼저 급약을 보이고 민심을 동요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서 바라보고 흩어져 달아나게 하여 군령과 기계가 적의 노략을 받아 경원의 한 업이 소연하여 빈터가 되고 능침까지도 지키는 사람이 없게 하였습니다. 곽성의 죄는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지금 관대한 법전에 처치하셨으니 상벌이 또한 맞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후세 인신을 경계를 삼으소서. 이에 명하여 연사종은 부처하고 곽성우는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황희 등이 다시 말하였다. 곽성우가 야인을 칠 때에 부인과 어린아이를 함부로 죽이고 또 탐하는 행실이 있었으니 비록 법대로 처치하지 않더라도 직첩을 거두고 가제를 관가에 몰수하는 것이 가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이미 장 100대를 때리고 산군 방어를 하게 하였으니 좋게 그 죄에 합당하다. 이제부터 다시 청하지 말라.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저에게 노권을 주지 말 것을 청하다. 헌부에서 대궐에 나와 말하였다. 전지에 이저의 노권을 싸서 바치라고 명하셨으나 그 아비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기 때문에 온 나라 신민이 마음 아파하여 그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 용서하여 묻지 않고 그 부자를 외방에 안치하게 하시고 지금 갑자기 작을 명하고 소환하여 그 노권을 주시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신등은 직책이 인주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직임에 있으니 어찌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아비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그 자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노권은 내가 준 것이니 너희가 비록 바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새로 써서 다시 줬지 못하겠느냐? 사헌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그 아비가 살아있는 것도 의리에 불편한데 그 자식이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편치 못하다고 하여 사절하였다. 헌신이 물러가서 상소하고 사관원이 또 상소하여 논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몹시 흐리고 비가 내렸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저의 죄를 청하다. 아뢰기를 전일에 상소하여 이저의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살펴보지 않으시고 그 소를 도로 본원에 내리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소를 보지 않고 물리치시면 언로가 이로부터 열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전인이 감흥하는 이치가 있으니 이제가 서울에 돌아온 이후로 엄려가 대단히 심합니다. 예로부터 어진 사람을 쓰면 길하고 불초한 사람을 쓰면 흉한 것이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청컨대 이를 내치어 신민의 분하게 여기는 정에 답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저 이외에는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성현이냐? 지금 이저를 복관한 지 이미 10일이 지났는데 왜 즉시 죄를 청하지 않고 재상의 말을 듣고서야 사헌부의 소위를 본받으려 하느냐? 지금 수재 한제가 너무 심한데 간신히 좋은 계책은 진달하지 않고 사람을 해하는 그만 급히 서두르니 더욱 화기를 상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수재가 온 것인 이저와 과인이 당했으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다시 탄핵하여 아뢰지 말라. 대사원 황희 등이 예고하여 아뢰었다. 삼공신이 두 번째 맹세하던 때와 권언능 비음기에 이저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비록 노권을 도로 준다 하더라도 어찌 공신이라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맹세하는 족조와 비엄기는 모두 내가 한 것이니 어찌 고쳐 만들지 못하겠는가. 지금 엄려가 너무 심하여 하늘의 경고가 지극한데 경등은 좋은 계책을 진달하여 재변을 없애지는 아니하고 한갓 사람을 해치고자 하니 화기가 상한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황희가 대답하였다. 하늘이 감흥하는 이치가 있어 이제가 서울로 들어온 이래로 수재가 너무 심하니 하늘이 감흥한 것 같습니다. 만일 두 마음 가진 사람을 내친다면 재앙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절을 부른 것은 대개 그 전록을 먹으며 서울과 외방 사이에 편안히 살게 하여 자주자주 오게 하려는 것뿐이다. 대사원은 나라를 근심하고 집을 잇는 법인데 어째서 이와 같은 번독하게 사람을 해치려고 꾀하는가. 황희가 대답하였다. 신이 비록 재주가 없어 헌부의 장이 되었으나 오늘의 청은 사직의 계책을 위한 것입니다. 임금이 지평 홍여방에게 이르기를 너가 내 말을 굳이 거역하고 이저의 노권을 바치지 않으니 너가 과연 충심이 있느냐? 하니 홍여방이 대답하기를 죄 있는 사람을 주상께서 가버이 석방하시려 하시는데 지금 신이 죄를 청하기를 맞이 않으니 스스로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것을 보니 반드시 사필에 빛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홍여방이 물러나와 드디어 이저의 노권 이축, 교서 이축, 사패 이장을 봉하여 바쳤다. 헌사가 또 상소하여 굳이 다투니 임금이 그 소를 물리쳤다. 황희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번 상소하였는데 모두 읽어보지 않으시니 신은 두렵건대 언로가 이로부터 막혀서 성득에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원컨대 소를 보시고 가부를 말씀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언로를 막지 않겠지만 이저의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황희 등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상소를 가져다 보았다. 의정부에서도 참천 유양을 시켜 대궐에 나와 이저의 죄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홍여방을 불러
묻기를 죄 있는 사람에게 회수한 녹군은 모두 사원부에 간직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모두 불태우라고 명하였다. 태종 7월 20권 태종 10년 7월 1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지인들을 경기도에 나누어 보내어 수제를 살피게 하다. 중간을 보내어 성 밖에 침수한 벼 한 줌을 가져다 보고 이것을 근심스럽게 생각하여 승정원에 보이고 또 의정부에 명하여 지인을 나누어 보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일본 살주 시레우진 장친가가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다. 잡혀갔던 인구를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비가 개기를 빌다. 장차 부묘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대언에게 이르기를 호천 상제에게 만민을 위하여 비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만 이와 같은 일에 이르러서는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니 대언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큰일이니 상제에 비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의정부에서도 또한 빌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0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종친 부마 공신 및 무관인 대신들에게 응패를 나누어 주다. 응패를 종친 부마 공신 및 무관 대신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보다 앞서 국상으로 인하여 모두 회수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명하여 수환사 세 글자를 새기어 지신사 안등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나머지 39개는 모두 불태웠다. 병조에 이르렀다. 상중에 있는 자나 출사한 자의 응패는 모두 환수하였다가 그 상이 끝나거나 서울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물고한 자가 있으면 그 패를 회수하여 불태우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주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응패가 자연히 끊어질 것이다. 응패는 나라에서 매를 기르고 사냥하는 것을 허락하여 종친 부마 공신 무관 대신에게 나누어 주는 패이다. 이것이 없는 매를 무패응자라고 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두 칭계를 위로하여 보내다. 3명을 왕궁 호위에 써달라고 남겨두다. 두 칭계 등이 대궐에 나와 하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길의 험한 것을 끓이지 않고 의를 사모하여 왔으니 내가 친히 보고자 하였으나 마침 몸이 편치 못하여 그대로 하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잘 가거라 하고 일관을 주어 후히 위로하여 보냈다. 두 칭계가 자제 사민을 머물러 두어 수의하게 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오도리 천홍 장권자 등이 5명이 조연하며 자신들을 참여하지 않았음을 말하다. 신등은 일찍이 도둑질할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이제의 주회를 청하다. 황희 유백순 등이 다시 상소하여 이제를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를 죽여야 하는가? 수제가 과연 이제 때문인가? 하니 유백순이 대답하였다. 옛적에 주공이 유연을 만나 동쪽에 거하였었는데 성왕이 뉘우쳐 깨닫고 교회에 나아가 맞이하니 하늘이 바람을 돌이켜 크게 풍년이 들었고 송나라 장청각이 정성이 되니 해성이 자취를 감추고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렸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지극합니다. 지금 이저가 오매 제의가 여러 번 일어났으니 하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나 인사를 본다면 그가 부른 것이 아닌가 심스럽습니다. 신등이 청하는 것은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내치자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제를 부른 것은 위로 도당의 일을 다스리고 또 순금사의 일을 맡기려고 한 것인데 대간에서 장소를 연하여 논렬하고 정부에서 또 말을 하니 내가 우선 천천히 하겠으나 나의 이 처사가 지당하니 바꿀 수는 없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2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권원릉의 제주를 잘못 관리한 전사 판관 안도를 파직시키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태조와 신이 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고 온 나라에 사유령을 내리다.
태조 강은 대왕과 신이 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지하고 경내에 사유를 내렸다. 임금이 곤복과 면류관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나아가 신주의 동가례를 행하고 상로를 베풀어 의장을 갖추고 신주를 받들어 종묘에 나아갔는데 배향궁신의 신주는 태조의 뒤에 있게 하였다. 드디어 제5실에 부하고 제2는 사시 대향의 예에 의하였다. 그리고 팔음의 악을 연주하였는데 그 악장은 이러하였다. 슬프다 황고시여 명을 하늘에서 도왔도다. 문묘와 무열이 뒤를 계승하고 앞을 빛내었도다. 빛나게 종묘에 있어 비로소 제사하기를 정성스럽게 하도다. 아름답게 흠양하기를 천만년이나 하소서. 공신은 의안대군, 양소공, 이화, 평양, 부원군, 문충공, 조준, 천해백, 양열공, 이질환, 한상군, 충청공, 조인옥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내시벨감을 이화 등의 사당에 나누어 보내어 사제하고 그 자손 종족 문생으로 하여금 각각 신주를 받들고 문소전 가까운 땅에 나와 기다리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배향당에 들어왔다. 제2는 742에 의하고 교수가 있었다. 제사가 끝남에 강사포 차림으로 제전에 나아가 중의 조화를 받고 난가를 타고 환궁하였는데 백희가 앞에서 베풀고 성균, 생훈, 200여인과 상기 등이 모두 가요를 불렀다. 들어와 정전에 좌기하여 하교하였다. 왕은 이렇듯이 말하노라. 생각건대 우리 황고 태조 강은대왕께서 신무하신 작품과 인후하신 덕으로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아 방가를 창조하여 우리 조종의 정루한 공을 잇고 우리 자손이 지수할 업을 열어주시었으니 지극하다. 내가 큰 통수를 이어받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공경히 받들고 영양하여 100세에 이르기를 바랐더니 어찌하여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금도 연장하지 않았는가. 내가 애통하고 사모함이 하루하루 더하다. 돌아보건대 상제가 기한이 있어 상사담제가 이미 끝났으나 마음은 오히려 척연하여 감히 편안할 수 없다. 고전의 상관이 마땅히 부의를 거행하여야 하므로 영락 8년 7월 26일 신묘에 친히 태조 강원 대왕의 신주와 신이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태실에 부하고 공경이 곤면을 갖춰 예로서 강신 헌작하니 중의의 실로가 서로 거느리고 할애하였다. 생각한데 태조 강은 대왕의 높은 공과 성한 덕이 천인에 이르렀고 나 소자 또한 이루어진 공료를 이었으니 조선 억만년의 무광한 아름다움을 맞이할 것이 정이 오늘에 있다. 하물며 성한 예를 거행하며 마땅히 비상한 은택을 내려야 하겠다. 금월 26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 조부모 부모를 죽인 것,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고독 연매 모고살인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이미 황구를 높이어 극향의 의를 베풀었으니 아름답게 신민과 더불어 크게 유신의 교화를 편다. 예가 끝남에 임금이 안으로 들어가니 의정부 여러 대신이 대례가 경성한 것을 할애하였다. 임금이 대언 김여지에게 일렀다. 우리 부왕은 조선의 시초가 되었으니 부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모우를 아울러 부묘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옛날 제신 최유경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재릉은 제사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간인의 꾀임에 빠진 것이다. 오늘 청기가 청명하고 예의가 잘못됨이 없는 것은 실로 여러 재상의 힘에 의한 것이다. 너가 마땅히 내 말을 대신에게 이르도록 하라. 성성는 등이 대답하였다. 모우의 일은 비록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이나 오늘의 부묘는 실로 성자의 공이십니다. 팔음은 동양 음악에 쓰이는 8가지 종류의 악기 또 그 소리인데 종 등의 금, 경 등의 석, 금, 슬 등의 사, 적 등의 죽, 생, 간 등의 포, 부 등의 토, 고 등의 혁, 등의 목을 말한다. 칠사의 는 봄의 사명과 호, 여름의 조, 가을의 문과 여, 겨울의 행, 그리고 개하와 토왕일의 중류에 지내는 7가지 제사 의식을 말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혼전도감을 폐지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조의 죄를 청하다. 이조의 불충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근자의 대간에서 연일 굳이 청하였으나 신등은 부묘 일자가 다가왔기 때문에 감히 청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만일 대간에서 다시 청하고 공신장상이 합사하여 함께 청한다면 무릎 보고 듣는 데 있어 어찌 상스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일 전하께서 잘 처리하신다면 이조의 거취 또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대언에게 일렀다. 이것은 정부가 서로 부추겨서 나를 협박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데 진안 이가는 이미 죽었고 상황은 형제로 따질 수 없고 그리고 회안은 나 때문에 외방에 나가 있고 또한 무인년의 변을 만나 여러 아우가 모두 죽고 오직 이저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용납되지 않는단 말인가. 천명과 인심은 한 가지니 지금 내가 이절을 부른 것이 인심을 거스른 것이라면 어찌 또한 하늘에 합하겠는가. 내가 부묘를 기다린 지 또한 오랜데 지금 이미 부묘를 하였으니 나의 거치가 어찌 어려우랴.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금년에 나라에 장차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여 내가 지난해 왕위를 사퇴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여러 신하에게 저지되었다. 내가 지금 이후에는 알겠다. 대신이 듣고 항구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태조와 신이 왕후의 진용을 문소전에 봉헌하고 제사 지내다. 문소전의 조석 헌관은 입번한 황관과 내시관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종친 등의 축수를 받고 모후의 부묘에 대해 말하다. 광류에 나아가 종친 의정부 공신이 술을 올렸다. 임금이 의막에서 각사에게 술과 과일을 주었다. 처음에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수재가 대단히 심하고 또 상을 겨우 마쳤으니 어찌 상왕보다 먼저 풍악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였는데 굳이 청하니 오래 뒤에 허락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더불어 모후의 부묘에 대한 일을 말하고 마침내 울었으니 대개 모후가 먼저 훈수한 것을 슬퍼함이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이지숭 등을 동부면 천릉사로 삼고 천릉을 계기로 야인을 기습고자 하다. 완승군 이지숭, 성상군 이직으로 동비면 천릉사를 삼고 중군 도총재 이화영으로 천릉 시비사를 삼고 또 동부면 채찰사와 동부면 도수문사에게 명하여 군사로 호위하게 하였다. 임금이 천릉 역사를 계기로 하여 야인을 엄습하고자 하니 정부에서 굳이 간하였다. 산수가 몹시 험하니 얼음이 어는 때를 기다려 도모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에 호군 전흥을 맹가 천모가의 부락에 보내어 엿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탈상을 구하기 위해 건원릉에 제사 지내다. 임금이 건원릉에 제사하였으니 면상을 구함이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3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성상을 소격전에 옮겨 안치하다. 처음에 곤래에 별전을 짓고 성상을 안치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옮겼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가서 풍악을 베풀고 헌수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응패 없이 개인의 매 사육을 금지를 거듭 강조하다. 사응의 금지를 거듭 엄하게 하였다. 사응은 나라에 서락하지 않은 민간의 매, 곧 패가 없는 매를 말한다. 무패응자.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5일 기에 첫 번째 기사. 이숙번 박실의 기복과 관련 의정부의 기복의 법을 의논하여 계문토록 명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기복의 법을 의논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사은 장령 최순을 불러 물었다. 어찌하여 안승군 이숙번과 남포진 병마사 박실의 기복하는 의첩을 서출하지 않느냐.
최순이 대답하였다. 이숙분의 요청은 아직 부에 이르지 않았고 박실의 요청은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상 중에 기복하는 것이 육전에 실려 있는데 오직 재상뿐입니다. 지금 박실의 요청은 서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남포는 거진이니 지키는 것을 고할 수가 없다. 만일 의에 합하지 않는다면 왜 일찍이 아뢰지 않았느냐. 동료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최순이 다시 대궐 나와 아뢰었다. 장상 대신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다면 탈정 기복하는 것이 권도입니다. 지금 박실은 직질이 산품인데 만약 이를 기복한다면 신은 두렵건대 후일에 박실의 뒤를 이을 따르는 자가 많아서 풍속이 박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있을 때는 마땅히 효용하는 무사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옛 예에 얽매여 재상만 기복하게 한다면 어찌 사람을 임용하는 법이냐 하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의첩은 관원을 임용할 때 서경을 받기 위하여 해조에서 대간에 보내던 공첩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이저의 죄를 청해도 유넣지 않다. 사헌부에서 모두 사직하다. 무패응자를 금하다. 집이 민수를 불러 명하였다. 동서북면은 원래 매가 산출되는 땅이니 비록 사응이라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나머지 각도에서 진상을 빙자하여 사응을 기르는 자는 본부에서 오로지 금지하여 감사 수령해서 엄리의 장에 이르기까지 능히 고찰하지 못하는 자는 일일이 추역하라. 또 민술에게 일렀다. 박실을 기복하는 의첩을 여러 달이 되어도 서출하지 않는데 소사의 의논이 비록 의리에 합한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왕명이다. 이 사람이 변진의 임명을 받아 구관 황상이 지금까지 교대하지 못하고 있으니 빨리 서출하라. 민설이 대답하였다. 박실이 허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도에 의하여 감히 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상교가 이와 같으시니 어찌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료가 모두 사직하고 10만 있으니 어찌 혼자 본부에 앉아서 서출하겠습니까?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삼공신 등이 이저의 죄를 정하였으나 유넣지 않다. 의정부와 삼공신이 장소를 연하여 이저의 죄를 정하고 철성군 이원 지의정부사 설미수를 시켜 대궐에 나와 소를 올리니 임금이 떠도보지도 않고 승정원에 내리며 말하기를 반드시 이저의 일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이원 등이 아뢰기를 이거이의 불충은 마땅히 대벽에 처해야 할 것인데 그 머리를 보존하였으니 다행입니다. 지금 또 이저의 작을 회복하시니 신민들이 실망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과인은 진시로 의진이를 진용하고 불초한 사람을 물리치지 못한다. 공신과 정부에서 과인을 강압하려고 하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대벽은 사형을 말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저의 죄를 유넣지 않자 사관원 내에서 모두 사직하다. 임금이 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이에 관원이 모두 사직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정승 조용무 등이 이저의 죄를 청하였으나 유넣지 않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 등에서 이저의 죄를 청하고자 했으나 계문하지 말도록 명하다. 의정부와 삼공신이 다시 이원 설미수 등으로 하여금 대궐에 나와 전일의 상소를 보고 밝게 가부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어 청하게 하였다. 노이봉이 전달하여 아뢰니 임금이 꾸짖기를 다시는 이 일로 입게 하지 말라 하고 외정에 나아가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에 하윤 조용무 등이 정부 공신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와 다시 청하였으나 노이봉이 감히 아뢰지 못하니 물러갔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7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하윤 등이 이저의 죄를 정하고자 했으나 계문하지 못하다. 하윤 조용무 등이 정부 공신을 거느리고 다시 대궐에 나와 이저의 죄를 정하고자 하니 노이봉이 말하기를 이저의 일은 어찌에 왕제가 있으시기를 입게 하지 말라고 하시었습니다 하니 이에 물러갔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7일 신축 6번째 기사. 이저의 죄를 청하지 말도록 명하다. 공신유사 이원을 불러 말하였다. 이저의 죄는 나만이 안다. 민무구에 비해 비할 바가 아니니 부디 다시 모여 죄를 청하지 말라. 성승린이 바야흐로 병으로 휴가 중에 있었는데 임금이 그 아들 총재 성발도를 불러 그 아비에게 고하게 하여 이저희를 다시 청하지 말게 하였다. 성승린이 말하였다. 예전에 대신이 개사하기 위해 대궐에 나아가 당에 올라앉으면 별감이 급히 나와 그 말을 전달하여 군왕이 그 말을 듣고 속히 결단하였습니다. 지금 대신이 여러 번 골정하였으나 또한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였으니 대감과 함께 은책에 있는 자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직할 수도 있지만 대신의 진죄는 어떻게 처사할 것입니까?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관통교의 흙으로 만든 다리를 돌다리로 개축하다.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쳐서 백성 가운데 빠져 죽은 자가 있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광통교의 흙다리가 비만 오면 무너지니 청컨대 정릉 구기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3년상을 마친 수령관 유창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권은 등의 인부를 복호시키다. 참찬 의정부사 유창, 동판 내시부사 문용부에게 해원정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수령하여 3년상을 마친 것을 위로한 것이었다. 종신에게 명하여 시연하게 하였는데 이저도 참여하였다. 임금이 술이 취함에 이청우 등에게 울며 일렀다. 공신들이 나더러 오래 살라고 하니 장차 천년을 수하게 할 것인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내 뜻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저의 아비 이거이가 벼슬이 상상이 되고 공이 제1에 거하였으나 지금 폐하여 서인을 만든 것은 그 말이 불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삼족을 멸하지 않았으니 이제가 여방에 귀양 간지 7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처치가 잘못이 아니다. 이제는 본래 불충한 뜻이 없었는데 어찌 그리 심하게 제거하고자 하는가. 권은능의 역사에 이바지한 구명에게 부역을 면제할 것을 명하고 또 문소전에 역사한 사람 60명에게 3년을 하나여 부역을 면제할 것을 명하였는데 모두 각 절의 중이었다. 상상은 영의정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죄수의 계본을 보고 사유시키다. 제수를 사유하였다. 임금이 사헌부 형조 순금사에 올린 경우에 제수의 계본을 가져다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제 이하 모든 점을 찍어서 방류하였으니 대개 유지 별감이 용서할 만한 죄를 석방하지 못할까 염려한 때문이었다. 연사종 이중배 유당생 박희중 등 32개는 외방 종편하고 전원 권숙이 이목 이지 등 36인은 경외 종편하고 명사성 유용생 구성량 숙명 등 10인은 직첩을 도로 주어 경외 종편하고 이미 일찍이 종편한 김첨 등 18인은 직첩을 도로 주라고 명하였다. 일제는 나라의 사직에 관계되는 중한 죄이고 유지별감은 나라에서 사유를 내릴 때 죄수를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방류하는 일을 맡은 별감이고 외방종편은 죄수로 하여금 서울 밖의 외방에서 그 편한 곳을 택해 살게 하던 제도이고 유보다 가벼운 곳으로 대개의 경우 그 고향에서 살았고 경외종편은 죄수로 하여금 서울이나 외방 등 어디든지 그 편한 곳을 택해 살게 하던 제도이고 외방종편보다 가벼운 것이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신덕왕후 강씨의 기신에 정조하는 것을 파하다. 신덕왕후 강씨의 기신에 정조하는 것을 파하였다. 예조에서 구례에 의하여 신덕왕후 기신에 정조할 것을 아뢰니 대언이 등이 아뢰기를 신의 왕후가 이미 부묘되었고 강씨는 정적이 아니오니 그 기신이 정조시하여 후세 의심을 열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정부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불가합니다 하였다. 이에 정조하는 것을 파했으나 태조가 후하게 대하던 바였으므로 계신 재계를
제재를 후하게 베풀도록 하였다. 정조씨는 나라에 큰 슬픔이 있거나 재변이 있을 때 모든 백성이 근신하는 뜻으로 조회를 보지 않고 저자의 문을 닫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8월 1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종묘의 천신을 8월에 하도록 명하는 것을 잊어먹고 어긴 호조 정랑 정효복을 순금사에 가두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예의 종묘의 heb사를 천신하는 것이 9월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기가 너무 늦으니 이제부터는 8월 상망제 중에 행하소서. 승정원에서 아뢰었다. 지난해 이미 예조에 명하여 8월에 쓰게 하였는데 반드시 예조에서 잊은 일일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 예조원이 비록 관직을 옮겨 예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나오게 하여 물어보라 하였다. 이에 정효복을 가두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부묘 때의 혼전 제도감에 있던 관리들을 서용토록 명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이저의 풍계를 보국 숭록 대부로 올리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은부 백성들의 어려움 때문에 월가로 바치는 군기를 면제토록 하다. 동북면 도수문사가 아뢰었다. 경은부의 바야흐로 올 6월에 크게 가물어 화국이 다 마르고 또 온역이 많이 번져 온 집안이 다 죽은 자도 있습니다. 청컨대 월가로 진상하는 군기를 면제하고 양민과 방어에 전력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신덕 왕후의 기신제를 흥천사에서 지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의주등지의 수제, 풍제, 충제로 인해 화국이 손상되다. 의주에는 충제, 수제로, 벽동 창성에는 수제로, 인주에는 충제로, 용주에는 풍제로 인하여 화국이 손상되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추석제를 지내고 이저에게 건원능에 나가 대신 행사케 하다. 상당군 이저로 하여금 근원능에 나아가 대신 행사하게 하니 이로부터 말하는 자가 조금 그치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종묘의 천신지연에 대한 누명을 쓴 정효복을 석방하다. 순금사의 부관에게 글을 보내었다. 시경에 이르기를 참수하여 뜻을 얻은 사람은 좋아서 날뛰고 노고한 사람은 언제든 오심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난해 6월 정랑이었는데 28일에 상지를 받들어 8월에 heb사를 천신하는 제사를 분명히 문부에 쓰고 각사에 이첩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7월 초 7일에 벼슬을 옮겼으니 8월에 heb사를 천신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지금 정랑, 한겸, 좌랑, 김자온 등이 그 책임을 상가지 못하여 마침내 그 제사를 폐하고 자기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감히 교묘한 계책으로 임금을 속이고 신에게 허물을 돌리었습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살피지 못하시고 신을 옥에 가두었으니 성조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어찌 일찍이 생각하였겠습니까? 신은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자책할 일이 없사오니 원컨대 여러 상국은 주상께 전문하여 다시 사실을 조사하소서. 부관이 아뢰니 이에 한경과 김자온을 순금사에 내려 군문하였고 정효복은 석방하고 한겸은 파직하고 김자온은 다시 사진할 것을 명하였다. 상국은 상신을 말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원소 동탁의 일에 비유 이저의 죄를 청한 좌정은 어변갑을 되제하도록 명하다. 어변갑이 상소하였다. 근자의 묘당 대간 대소 신료가 연장 누독하여 상당군 이저의 죄를 청하기를 심히 부지런히 하나 전하께서 모두 굳게 물리치고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 또한 전하의 소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하신다면 어째서 전일에 편출하기를 저와 같이 하셨으며 만일 죄가 있다고 하신다면 어째서 오늘 총의하고 기하게 하기를 또
이와 같이 하십니까? 그러나 신은 진실로 전하에 친애하여 참아 못하시는 정을 압니다. 전하께서 대순과 주공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악한 것을 숨겨준 이는 대순 같은 이가 없지만은 사용의 죄악을 제거하고 친애하기는 주공 같은 이가 없지만은 삼숙의 변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가 모두 복종하고 후세에 가는이 없는 것은 진실로 관계되는 것이 커서 사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년 이래로 악한 사기의 틈을 타서 일어났다가 고춤을 대고 표출된 것은 모두 전하께서 명철하게 간사한 것을 보시고 기미에 응하여 사물에 대한 성견 지명이 있으신 소치이나 또한 두세 사람의 대신이 충심으로 조상을 보좌하여 도모한 것이 윤허를 입은 효과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어찌 또한 공허하고 근거가 없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어찌하여 지난 일을 징계하고 후례를 경계하여 초기에 분변하지 않으십니까? 신은 또 생각한데 옛부터 만기의 결단을 엿보는 자가 심히 많습니다. 보고 듣고 한가로이 말하는 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것은 분명히 임금의 마음에 있다. 이것은 아무개가 실로 죄가 없는데 여러 신하들이 실토하여 죄를 꾸며 만들어 굳이 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이것은 아무개가 실로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우유부단하고 고지식이어서 이를 덮어주고 참아 못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신은 두렵건대 우유고식이란 말이 어찌 문명한 성덕의 누가 되지 않겠으며 질투, 나직이라는 이름이 어찌 간계한 화란의 싹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일 불교한 사람이 이것을 인연하여 구실을 삼아 여러 불량한 무리들을 꾀하기를 아무개가 죄가 없는 것은 주상께서 아시는 바인데 두세 사람의 끓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것을 꾸미고 속여 모함하여 그러한 것이라 하면 이들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도와 임금의 곁을 숙청한다고 이름하여 원소 독락 같은 우리가 장차 1호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원컨대 전하께서 여러 신하가 주청하는 때를 당하여 사실의 본말을 개진해 다 이르시고 여러 신하가 이를 말하는 것이 모두 옳은데 주상의 마음에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가 비록 죄가 있으나 혼친의 은혜로 감히 참아할 수 없고 익대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고 하시어 애정을 펴서 말씀에 감히 숨김이 없도록 하소서. 그러면 신등도 공이 죄를 상세하고 사가 의를 멸할 수 있는 일을 알 것이오니 어찌 감히 공경이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만일 사가 의를 멸할 수 없어 자문의 다스림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공이 죄를 상세할 수 없어 난념의 악한 것이 이미 나타났다면 전하께서 비록 덮어두려고 하셔도 종사 생령이 어찌 용납하겠으며 여러 신하가 아무 말 없이 어찌 그 변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